애봉님들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뭔가 괜시리 마음이 엄청 설레는 12월인데요. 그래서 제 옷도 엄청 혼자 설레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전쯤만 해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때문에 연말에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이다 라면서 우리 걱정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걱정한 것에 비하면 참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첫날도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죠. 자세한 장마감 상황 화면 통해서 같이 만나볼게요.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2거래일 만에 다시 썼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1.66% 오르면서 2634.25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어제 MSCI 리밸런싱 영향으로 역대 최대인 2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 700억 원 넘게 순매수로 다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어제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있겠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MSCI 지수 조정 이후에는 시장이 급변하지 않는다면 되돌림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이 정도 수급이 유입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직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이 3,4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네요. 다행히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아주 호조세를 보였거든요. 우선 우리나라 3분기 GDP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해서 2.1% 증가를 기록했고요. 11월 제조업 PMI도 52.9를 기록하면서 2011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45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 요소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54.9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경기 회복 기대감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분봉 차트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장 초반에 미끄러지는 듯 하다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890선 위로 올라섰어요. 다만 기관이 이틀째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은 다소 제한됐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알테오젠, 제넥신 등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 오늘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스피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네이버, 3위는 LG화학, 4위는 NC소프트, 5위는 카카오고요. 코스닥 1위는 알테오젠, 2위는 시젠, 3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4위는 제넥신, 5위는 JYP엔터입니다. LG화학은 오늘 LG에너지솔루션, LG 에소리를 오늘 출범했죠.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좀 두고 볼 일이고요. 투자자들은 IPO 계획이 더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물적 분할 발표되고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IPO를 발표하게 된다고 해도 절차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그 수혜를 LG화학이 그대로 볼 거라고. 최근에 1위 자리를 뺏겼다는 소식이 있는데 LG에솔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다케다 제약의 18개 의약품 사업 인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다케다 제약이 한국,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9개 시장에서 판매했던 18개 제품의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수된 제품에는 당뇨병 치료제인 네시나와 액토스, 감기약인 화이투벤 등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앞으로 국내 판매는 셀트리온 제약이 맡게 되고요. 해외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맡게 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다 올랐네요. 네, 그리고 카카오 좀 업데이트하고 갈게요. 제가 매매일지에서 카카오 이제 사도 될까? 라는 주제로 내용을 다뤘었는데 기억하실까요? 그때 3분기에 대박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플랫폼 부문 중에서도 톡비즈, 특히 이 광고 부문인 비즈보드가 호실적을 견인했고 4분기에는 매출이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톡 선물하기, 톡스토어, 카카오 쇼핑 라이브 이런 부분도 이커머스 시장 확대와 함께 성장세를 유지했고 또 카카오티 모빌리티의 택시 플랫폼 사업과 카카오페이 결제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였죠. 카카오 재팬의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의 거래액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만화의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최근 소식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선 지난 9월에 론칭한 카카오TV가 선보인 예능과 드라마의 누적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저는 뭐 사실 카카오TV 처음 듣기는 하는데 뭐 이효리 씨가 출연한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드라마인 며느라기 뭐 이런 게 엄청 인기가 좋나 봐요. 이건 어떤 사업 부분에 속하냐면 콘텐츠 부분의 IP 비즈니스, 카카오 M의 사업 영역이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도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9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3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차별화된 상품 소싱과 큐레이션으로 고객들의 신뢰도를 얻고 있어요. 뭔가 다 순조로운 느낌이네요. 그 밖에 뭐 비즈보드, 선물하기, 카카오 쇼핑 라이브 다 문제없이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부분이 2개 있어요. 바로 구독경제와 모빌리티입니다. 구독경제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아는 정수기 렌탈 서비스 같은 거예요. 상품을 구독한다고 해서 구독경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구독경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딤체의 김치냉장고 렌탈을 시작했고요. 올해 안으로 바디프렌드와 아모레퍼시픽, 위닉스, 한샘 등 서비스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품 구독 서비스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번 신청과 결제의 번거로움 그리고 구매 부담까지도 줄여줄 수 있어서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구독경제 서비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인 카카오티 블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 내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사업 부문이기도 하거든요. 카카오티 블루는 1분기 5,400대에서 3분기에 13,000대로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여전히 전체 택시 25만 대의 5%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택시 등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는 장기로 볼 때 지금 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 카카오 재팬 이런 IPO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NC소프트, 4위는 SK이노베이션, 5위는 카카오고요. 코스닥 1위는 제넥신, 2위는 시젠, 3위는 LNF,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울 때면 시젠과 제넥신 어김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제넥신은 백신 임상 일상에 진입한 회사고 시젠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진단키트 업체죠. 네, 그리고 알테오젠은 너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서 그냥 넘기려다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 유입이 돼서요. 기존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 자료 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얼른 만나보죠. 첫 번째 종목은 철강주입니다. 억눌렸던 철강 수요가 내년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등장,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내년 철강 수요가 살아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 철강제와 철광석 가격은 올해 4월 이후부터 가파르게 올랐어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철강 수요처에서의 수요 상승이 철광석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인데요. 철광석은 철강 제품의 주 원료니까 원자료의 가격이 오르면 철강업계는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맞아요. 맞는 말인데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이 동반된다면 괜찮아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수요가 뒷받침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12월부터 제품의 판매 가격을 톤당 2만원에서 3만원 인상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포스코는 철강 시황 회복에 따라 내년도 영업이익이 8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포스코 밸류체인인 포스코 강판, 문배철강, 삼연철강, 대동스틸, 금강철강, 경남스틸도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철강주들 다 올랐네요. 다음 종목은 한온시스템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친환경 냉매 기반의 히트펌프 시스템용 부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환경 냉매 기반의 히트펌프 시스템은 전기차 주행거리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해요. 한온 시스템이 여기에 들어갈 전동 컴프레서, 냉매 밸브, 열교환기와 기액 분리기기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온 시스템은 미래차 부품업체로 변신 후에 앞으로가 참 더 기대되는 기업이네요. 네,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LNF는 2차전지 양극활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죠.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테슬라를 최종 고객으로 하는 원통형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LNF의 현재 고객사 비중은 LG화학이 60%, 삼성 SDI가 25%, 기타 국내 기업이 15%인데요. 이 중에 주요 고객사의 원통형 전기차 소재를 대행하고 있다고 하고 그 최종 고객이 테슬라인 것 같다는 거죠. LNF의 경쟁력은 니켈 90% 함량의 차세대 양극재 NCMA 기술력입니다. 원가 비중이 높은 코발트를 좀 적게 사용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니켈 사용량을 늘렸어요. 앞으로 이에 따른 수주 확대 및 증설에 따라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이에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여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민간 인증 서비스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토스,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패스앱, NHN 페이코 등이 본인 인증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패스는 이통 3사와 보안기업 아톤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최근에 누적 발급 2천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토스는 한국전자인증이 발행한 인증서를 통해서 간편 본인인증과 전자서명, 간편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SC제일은행, 수협, 삼성화재, KB생명 등 금융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공공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전자인증을 찾다가 한국정보인증과 헷갈려서 자꾸 검색을 몇 번 잘못했어요. 근데 한국정보인증은 현재 카카오 전자지갑의 신분증과 자격증 인증서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등 이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뛰어드는 대다수 기업과도 인증서 공급을 협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전자신분증 시장의 대표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알리페이의 서비스사에도 또 지분을 투자했다는 점 주의 깊게 볼만한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확실히 철강주들 오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요. 7위의 대웅제약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정부의 임상지원사업 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고,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3년 만에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위젯트를 포함해서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등 가상화폐 테마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고 하네요. 윤석열 관련주 시간의 시장에서 급등했고요. 또 계속해서 조류 독감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글백과 제일바이오, 파루 등 방역 관련 테마 올랐네요. 네, 그 밖에 다른 종목들 화면 통해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여기서 장마감 싹쓸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댓글 보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없이도 애봉님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 나누고 서로 또 응원하고 또 도움 주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보기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이렇게 구독자님들 모두 그냥 시끌벅적 주식 관련해서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건데, 제가 따로 부탁드린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공간으로 또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시끌시끌한 채널이 될 수 있게 저도 또 힘써 볼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